골프가 좋은 이유 101가지 31번째 이야기 올레 투 골프. 인상 깊었던 골프장이 어디냐고 누가 묻는다면 어느 골프장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제게 질문을 방금 해보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어느 골프장인지 모를 홀들이나 그런 홀들이 짬뽕이 된 것 같은 이미지가 눈을 감아도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흘러갑니다. 골프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왜 홀들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골프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또 물었습니다. 골프장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생각을 모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골프장도 소개하지만 주로 자신의 플레이를 기록해서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무리 다른 골프장, 다른 홀이라도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통해 보이는 홀은 감흥이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한 스타 선수라도 그 선수의 플레이만 보여주는 동영상은 지루해지기도 하니 한편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생각하다 저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삶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골프도 플레이나 스윙만으로는 완성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수적인 것들 혹은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 오히려 골프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골프가 더 골프다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선명하지만 아마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가을 골프 장면이 있습니다. 점점 채도를 높여 옷을 갈아입던 나무들이 더 이상 더 지날 수 없는 마지막 노란색, 마지막 붉은색 가을 옷을 입고 있었던 용평 CC의 어느 한 홀이었습니다. 퀘벡에서 또 다른 가을 골프의 진수를 만났지만 그날 용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제 마음이 훨씬 더 가을 같아서였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화렵수가 많은 미국 동부의 가을 골프장은 시끄럽습니다. 시커먼 뻥튀기 기계 같은 걸 매단 작업 카트들이 코스를 누빕니다. 멀리서 보면 뻥튀기 기계에서 강냉이가 튀어나오듯 90도로 완만히 꺾인 지름이 60cm는 넘어 보이는 파이프 끝단에서 어마어마한 낙엽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트가 움직이며 뒤에 달린 대형 에어블로어가 바닥에 있는 낙엽들을 페어웨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토목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고 더구나 소나무를 많이 심는 대부분의 한국 골프장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울창하고 넓은 숲 사이에 홀들이 간신히 들어서는 미국 골프장엔 아름드리 나무들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이 깊어가며 떨어뜨리는 낙엽의 양도 대단합니다. 늦가을이 되면 페어웨이 바깥쪽 숲은 무릎 높이까지 낙엽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엔 낙엽 룰이라는 로컬 룰이 흔합니다. 아침 일찍 깨끗하게 낙엽을 치워놓은 페어웨이도 한두 시간 만에 낙엽으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색색 낙엽들 사이로 푸르른 양잔디가 보이는 홀의 전경도 참 아름다웠네요. 낙엽 룰은 페어웨이로 떨어진 공도 가끔 낙엽 아래로 파고들면 한참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가을용 플레이어 룰입니다. 공이 떨어지는 곳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에서는 정말 찾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낙엽을 일일이 치워야 공이 보이는데 그 많은 낙엽을 시간 내에 치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을에는 그래서 R&A와 USGA 룰로만 치는 썸과는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4시간이면 충분한 골프가 5시간을 훌쩍 뛰어넘기고도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99.99%이기 때문입니다. 라운드 시간의 대부분을 낙엽 아래 숨은 공과 술래잡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어블로어를 따라 바닥의 낙엽들이 하늘로 튀어오른 후 사람 키만큼 떨어진 곳에 이미 쌓여있는 낙엽 위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모습. 가을이 깊은 홀에서 티샷을 치고 앞으로 향하며 맡았던 불완전 연소한 카트의 매캐한 휘발유 냄새와
가을 낙엽 특유의 냄새. 생각하니 아련해집니다. 골프장이 그리는 서정적인 장면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골프장을 마주하며 드는 경이로움 못지않게 골프장이 자고 깨고 씻고 숨을 쉬는 모습에도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첫 티를 나갔는데 멀리 그린에 한 남자가 보입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포스터에서 가늘게 빛나던 플라잉 낚시줄처럼 길고 가느다란 플라스틱 막대를 양손에 쥔 남자가 휘청휘청 그린 표면에 이슬을 훔칩니다. 피어오르는 습기로 땅거미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던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니 가슴도 그때 새벽 그린처럼 촉촉해지네요. 마침 비어있던 그린 위에 그린을 찔러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도 보고 엄마가 갓난아기의 대변 냄새를 맡듯 코에도 가져다 대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랜 굴욕은 서 있는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골프장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엔 그린의 습도, pH, 온도, 태양광의 세기 등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전이라 그랬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그린키퍼가 그린을 대하는 태도와 정성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선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홀을 처음 마주하며 인정과 황홀함을 느꼈었는데 다시 가지 않는 한 기억에 없는 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장면들은 로마나 파리처럼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대단하지도 않고 별다르지도 않은데 잊히지 않는 걸까요? 관광보다는 여행이, 여행보다는 삶 속에 오히려 더 진한 기억이 많은 이유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억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담길 때 더 진하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